안녕하세요. 8월 21일 주요 경제 뉴스들을 모아봤는데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핵심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부터 산업계 변화, 또 미국 정책 영향까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맥락들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오늘 자료가 보니까 자본시장, 산업, 소비, 정책, 정말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국내 증시 변동성, 이게 왜 이렇게 커졌는지, 또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같은 주요 산업들 전략 변화는 어떤지, 네. 그리고 미국 칩스법이나 AI 투자 얘기, 이런 외부 변수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연결고리요? 네,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풀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얘기부터 해볼까요? 코스피가 3,130선까지 내려앉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 거의 다 왔어요. 네, 심상치 않죠? 근데 특히 그 경제부총리의 PBR 관련 발언, 이게 좀 논란이 됐다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고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 PBR 논란이요?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기업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부총리가 우리 증시 PBR이 대체로 1배 내외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이게 단순히 그 수치 자체라기보다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진 거죠. 신뢰 문제?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를 다시 좀 자극한 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PBR이 좀 낮게 평가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발언이 또 하필 환율 상승이랑 맞물리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여기에 또 미국 FOMC 7월 의사록 보니까 다수는 금리 동결을 지지했지만 9월 인하 기대감은 여전해서 불확실성이 쉽게 가라앉질 않는 상황입니다. 복합적이네요. 결국 정책 신호 하나하나가 투자 심리에 진짜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당연히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규모 감산을 논의한다고요. NCC 설비 감축 규모가 최대 25%까지 갈 수 있다는데. 네, 그 NCC, 나프타 분해 시설 말이죠. 석유화학 기초 원료 만드는 핵심 설비인데요. 네. 글로벌 수요 부진이 좀 길어지니까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고 자율적인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겁니다. 자율적 구조조정이요? 네, 국내 10대 NCC 기업들이 연말까지 구조 개편안을 내놓으면 정부도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해서 세제나 금융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근데 25% 감축, 이게 과연 업황을 좀 근본적으로 바꿀 만큼 충분한 규모일지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조정 압박, 혹시 다른 산업 쪽은 어떤가요? 자동차 산업도 변화가 꽤 뚜렷합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 시장 공략 카드로 대형 SUV죠. 펠리세이드랑 텔로라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하이브리드요. 전기차가 아니라? 네, 지금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인기가 정말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전동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익성 좋은 대형 SUV에 하이브리드를 넣는 건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수익은 챙겨려는 상당히 중요한 선택이죠. 전략적이네요. 미국 시장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 관련해서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같은 해외 기업한테 지분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약 1%대 지분, 이런 추정까지 나왔던데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실제로 지분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아마 보조금 규모 같은 걸 놓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상 카드? 네. 하지만 이게 정부가 특정 산업 키우겠다고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하려는 좀 국가자본주의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요. 기업 입장에선 좀 부담스럽죠. 법적 리스크나 지배구조 영향 같은 걸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이런 산업정책 개입, 기술 분야, 특히 요즘 가장 뜨거운 AI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근데 마침 또 AI 거품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AI 기술 잠재력은 다들 인정하지만 실제 기업 환경에서 그 투자 대비 효과, ROI라고 하죠. 네, ROI.
이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좀 현실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 보고서 보니까 생성형 AI 파일럿 프로젝트의 95%가 뭐 측정 가능한 재무 성과를 못 냈다,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95%나요? 네, 오픈AI 같은 회사는 매출이 급증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아직 AI로 실질적인 돈을 버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죠. 다만 뭐 업무 자동화 같은 내부 효율화, 백오피스 영역에서는 그래도 ROI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 아, 기술에 대한 기대랑 현실 사이에 좀 간극이 보이네요. 국내로 다시 눈을 돌려보면요. 소비 진작책, 상생 페이백이 9월부터 시작된다고요? 이거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카드 추가 사용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거죠. 단기 부양책인데 네. 소비자들이 체감 효과를 높이려면 결국 카드사나 유통업계가 얼마나 연계 마케팅을 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수산물 물가 얘기도 재밌던데요. 꽃게는 싸졌는데 고등어는 왜 계속 비싼 거죠? 아, 그거 흥미로운 지점이죠. 꽃게는 금어기가 풀리면서 공급량이 확 늘어서 가격이 좀 안정됐는데 네. 고등어는 전체 어획량은 괜찮은데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 큰 사이즈, 그게 부족해서 가격이 계속 높은 거예요. 일종의 품질 미스매치 현상이죠. 아, 품질 미스매치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옷가게에 옷은 많은데 정작 내가 찾는 사이즈만 없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이해가 확 되네요.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소식 두 가지가 더 있던데요. 건설 현장 안전 문제하고 금거래량 증가요.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이제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죠. 안전관리가 곧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ESG 경영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그렇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을 살펴봤네요. 저희가 짚어본 정보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소식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격변하는 불확실성 속에서의 적응과 변화 모색,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적응과 변화 모세. 네, 시장은 정책과 외부 변수에 계속 흔들리고 산업계는 생존을 위해서 과감한 구조조정, 또 전략 수정에 나서고 있죠. 특히 미국발 정책 리스크나 기술 트렌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AI처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기술의 진짜 가치 평가나 이런 단기적인 정책 부양 효과 그 너머에 있는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이끌어갈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은 한번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고민거리로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